오영수 Squid Game. 무려 골든글러브의 나무조연상이 오징어 게임에 오영수 배우님께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를 대하는 국내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하시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유럽과 미국의 유력 시상식에서 어떤 상을 타왔다고 하면 나라 전체가 들썩거렸던 만큼의 그런 열광적인 반응은 분명히 아니었죠. 뉴욕 그 타임스퀘어에도 예. 지금 이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을지 오늘부터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면서도 사실은 그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영혼에 가까운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던 우리들. 그런데 그 찐따 같았던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는 무려 골든글러브 소식에도 딱히 대수롭지 않아 하는 지금의 이런 대범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한류의 시대가 있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향을 얻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한국 문화의 전성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전성기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보려 합니다. Like a television program for us,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t's I cannot believe I'm here.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캠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사이에 실제 친분이나 호흡이 찰떡 같다는 걸 강조하면서 배우들의 호흡이 좋으니 영화도 재밌게 잘 찍혔을 것이라는 식으로 신작 영화를 홍보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던 그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촬영 현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당연히 안 좋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게 영화의 진짜 완성도나 재미와 대체 무슨 상관인지가 내내 의문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무런 연출 장치도 없는 언론 시사회 같은 자리에서 배우들이 마이크 하나만 들고 보여줄 수 있을 컨텐츠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이라도 썼던 거겠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서까지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품 자체만으로 변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컨텐츠랄 게 없으니 배우들의 개인적인 매력을 동원한 케미, 즉 일종의 예능 컨텐츠를 동원해서라도 메인 컨텐츠의 빈곤함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시장에서 캠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시기는 더 이상 새로운 장르나 이야기 문법이 개척되고 시도되지가 않아서 영화 컨텐츠 자체가 고갈되어 가던 그런 시기와 겹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인 거죠. 대강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캠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는 국산 영화를 성토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던 2017에서 18년도와 겹쳤던 것 같기도 하니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국산 콘텐츠에 대해서 모두가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범죄와 느와르, 심파로 빈곤해진 콘텐츠의 깊이 안에서 어떻게든 배우들의 개인기만으로 눈길을 끌어보려고 했던 게 당시의 눈물겨운 실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국내 시장에 뜻밖의 구원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모두가 아시는 넷플릭스가 말이죠. 국내 영화 시장이 매번 똑같은 장르에 고착화되었던 건 결국 새로운 장르에 투자하는 위험 부담을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풀어버린 그 어마어마한 투자금들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렸고 이제는 반대로 관객들이 제작비 걱정을 하도록 만들어버릴 만큼의 그런 파격적인 시도들이 줄지어서 이어지게 되었죠. 물론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장르들이 많다 보니 아직까지는 시행착오중으로 평가를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결국엔 한국 콘텐츠의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제작 관습과 몇몇 장르에만 고정되어 생기를 잃어가던 40, 50년대의 영화 시장에 유럽의 누벨바그와 미국의 뉴아메리칸 시네마라는 그 혼란스러운 시도들이 결국에는 대안을 제시해주며 새로운 시대의 풍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당장은 불규칙적인 장르의 난입이자 무모하기만 한 도전처럼 보이더라도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창작자들의 잠재력과 창작 욕구를 폭발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을 한국 콘텐츠의 전성기를 예고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과도기의 비용을 더 이상 짊어지려 하지 않고 기존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려 했던 문화권의 전성기는
예외 없이 쇠퇴를 맞이했으니 말이죠. 그러니 장르의 영광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의 한국 콘텐츠는 이 전성기를 유지해낼 잠재력을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응축시켜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을 품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현대식 아파트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올림픽 성화가 봉송되는 관계로 여러분의 움막이 고속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벽면을 설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전전긍긍하며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전 세계의 보편, 정확히는 선진국의 보편에 맞도록 교정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은 옆나라 일본을 예시로 들며 저들은 저렇게나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한국인들만 열등감 때문에 남들 눈치를 보며 껍데기뿐인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비판을 하곤 했었죠. 확실히 일본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산, 즉 독특한 텍스트 덕분에 어마어마한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성기가 길어지면서 그들은 점차 그들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바깥에서 보면 괴상하게만 느껴질 뿐인 그런 독특한 내용과 형식을 어느 순간부터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본은 문화상품의 내용인 텍스트도 특수하고 그걸 담는 형식인 컨텍스트까지도 덩달아 특수한 지금의 모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변형시켜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문화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러한 특수함 때문에 이제는 예전만큼의 전성기는 분명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그 숱하게 많았던 일본의 생존 게임물들을 대신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 문화 전성기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스스로를 창피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던 그 치열했던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결과물인 겁니다. 예전에 킹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은 우리들만의 문화자산인 특수한 텍스트를 다룰 때에도 해외 시청자들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보편적인 형식과 문법, 즉 보편의 컨텍스트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놓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소비되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이었죠. 즉 무엇이 보편인가,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강박적으로 매달려왔던 우리 한국인들의 그 열등감은 이제는 그 열등감을 자부심으로 환전해서 전 세계에 유통시키는 정반대의 지금 상황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살벌한 지정학적 조건 탓에 우리들 자신이 결코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따위에 전전긍긍하며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국가나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와 연결된 상태에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세계적인 감각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조건은 또 드물 겁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큰 땅과 많은 인구를 가진 옆쪽의 어떤 나라와 또 자신들의 전통에 지나치게 자부심을 갖는 옆쪽의 또 다른 어떤 나라와는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문화적 국뽕의 시대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국뽕에 진심으로 도취되지 않는 지금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말이죠. 콘텐츠가 점차 정형화되고 기존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면서 케미 같은 얘기나 다시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아마도 그때가 한국 콘텐츠의 전성기가 끝나버리는 순간일 겁니다. 그러니 한국 콘텐츠의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장르의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